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성격은 변화하는가? 이런 제목인데요. 과거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성격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변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제가 과거에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실 의미하는 성격이란 제가 애니어그램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애니어그램에 있어서 기본 유형의 그 변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대개가 9가지 그 성격 유형 중에 한 가지의 기본 유형이 정해지면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성격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극적인 효과를 노리느라고 영상을 당시에는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제가 과거 그 당시보다는 여러 가지 그 공부를 좀 더 통해서 어, 좀 성격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성격 심리학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과연 성격은 변화하는가? 자, 실제 성격 심리학 이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성격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안에 이렇게 쉽게 즉흥적으로 변하지 않는 안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격이라는 그 정의가 있는 한 성격 자체가 잘 변화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성격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성격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 중에는 조금 더 쉽게 변하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쉽게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는 거죠. 사실 과거에 이제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7세 이전에 어떤 성격 구조가 형성이 되면 이후에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죠. 음, 그리고 최근 이제 뭐 이론 중에 하나는 이제 딱딱한 회반죽 가설이라고 해서 회반죽이 처음에는 말랑말랑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굳으면 딱딱해지는 그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이론을 만든 거죠. 30세 이후에는 이런 성격 특질들은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주장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또 성격은 전 생애에 걸쳐서 변화한다라는 주장도 있는 거죠. 한번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6가지 주제로 해서 성격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이 전생에 걸쳐서 어떤 패턴으로 변화할까? 그리고 성격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 성격 변화는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까? 네 번째는 성격 장애는 치료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성품과 성격 강점은 함양될 수 있을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논쟁이 대립이 되는데요. 하나는 선천론자입니다. 성격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선천론자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유전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분들이라고 보겠죠. 반면 환경적인 요인을 변화 가능성에 더 크게 두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성격의 기본 굴격을 제공하는 건 맞지만 세부적인 특징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선천론자, 후천론자의 첫 번째 논쟁이고요.
두 번째 논쟁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 데에는 이제 두 가지 적응 과정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동화라는 방식은 이제 나는 변하지 않고 그 환경을 자신에게 맞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딱 놓이면 이제 거기에 적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동화는 나에게 맞추는 거죠. 내가 변하지 않고 환경을 나에게 적합하게. 반면 수능이라는 방식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논쟁화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두 가지 그런 논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되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전통 이렇게 좀 공통되는 결론은 자, 첫 번째는 선천적인 기질. 우리가 보통 기질이라는 말과 성격이라는 말을 좀 구분짓잖아요. 그러니까 기질 그리고 생물학적인 기반의 성격 특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되는 게 있다. 어떤 요소들이 변하냐면 어떤 개인적인 신념, 그 다음에 사고 방식, 정서 표현 방식,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성격 심리학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자, 우선 본질주의자 관점입니다. 성격 변화는 유전적으로 정해진 그 내재적인 성숙에 의한 것이다. 근데 내가 말하자면 내 쪽으로 성숙해져서 성격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특질이 이제 연령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성숙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본질주의자의 주장이고요. 반면 맥락주의자는 성격 변화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사회적 요구죠. 결혼, 출산, 취업 이런 것들과 같이 이런 사회적인 요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이와 함께 변화하는 것이 성격이다. 맥락주의자들은 그래서 가소성 원리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가소성이라는 게 이게 변화, 우리 뭐 뇌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냅스들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그런 어떤 뇌 기능적으로도 변화가 가능한 것처럼 가소성 원리 차원에서 환경 요인에 의해서 변화한다라는 것이 맥락주의자입니다. 결국 뭐 본질주의자, 맥락주의자 어느 한편에 치우친 주장인데 상호작용주의자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유전과 환경 둘 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이제 상호작용주의자가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선 주요 생활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사건들인 거예요. 취업이나 결혼과 같은 그런 전환기.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사건으로는 어떤 출산이나 연애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경험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어떤 사망이라든가 또 사업의 실패 아니면 실업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생활 사건인데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성격 변화의 그런 원인이 일어나는 거죠. 자, 또 선택 기제라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도 상호작용주의자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자신의 성격에 맞게 환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그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그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성격 입장에서는 취업을 하더라도 도시로 가는 거고요. 나는 그런 치열한 비교나 경쟁보다는 좀 자유로운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적합한 환경은 서울보다는 약간 외곽 뭐 이런 그 뭐 의정부 아니면
가평, 양평,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서울에서 좀 떨어져서 환경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렇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설명이 선택, 기재에 해당되는 거고요. 사회화 기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생활 사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내가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 역할들 많잖아요. 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딸아이를 낳고 이렇게 되면 이 어떤 아빠로서의 역할, 남편의 역할 이런 것들에 맞게 제가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회화 기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심리적인 과정 부분을 좀 볼까요? 자, 성격 변화에 있어서 심리적인 과정. 첫 번째는 이제 비자발적 성격 변화입니다. 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성격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외상으로 인한 변화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어떤 외부의 그런 커다란 자극, 그런 상처로 인해서 내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사실 개인 상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양육 환경에서의 그런 스트레스들이 커다란 상처로 남아서 지금까지 어떤 성격에 있어서도 변화를 일으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비자발적 성격 변화에서 이제 신념과 대처 방식의 변화인데요. 아래 이 세 가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외상 후에 어떤 그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신념을 가진 것은 첫 번째가 세상의 우호성에 대한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다. 사람들은 따뜻하고 우호적이다. 라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그 반대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그런 성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합리성에 대한 신념, 이 세상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공정한 그런 곳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건, 사고를 겪음으로 인해서 변화를 겪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신념인데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로 인해서 뭐 학창 시절에 왕따라든가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든가 이제 이런 뭐 어쩔 수 없는 환경 요인에 의해서 자신의 성격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이 외상 어떤 경험 이런 뭐 역경이라고 통칭을 할게요. 역경으로 인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성격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 역경을 어, 말하자면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역경이라는 것 자체를 자신의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성장의 계기를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의 성장 차원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세상을 내가 이제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디딤돌로 삼고 성장의 계기로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대인관계의 변화인데요. 어떤 공감적 태도와 이타적인 태도를 통해서 이제 성장의 또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요즘 참 심각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그리고 부부 간에도 정말 한 집에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소통과 공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부 관계도 있는 것을 보면,
이 대인관계라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그런 그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마음 공부나 아니면 상담, 코칭 이런 걸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또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역경을 통해서 삶의 어떤 철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이죠.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어떤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주어진 환경 자체는 매우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 상황을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이런 개인적인 그 성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성격은 변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 성격 심리학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성격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성숙한 그런 어른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